당신도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면 저는 아마도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45년을 함께한 아내와 떨어질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늘 서로의 그림자였고 한 몸처럼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의 예상을 비켜갑니다. 5년 전 갑작스러운 아내의 부재는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큰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 마음처럼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늘 곁에 있던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토록 큰 공허함을 남길 줄은 몰랐습니다. 식탁에 놓인 빈 의자, 옷장 한켠의 그녀의 옷들, 베개에 남아있는 희미한 체온까지 모든 것이 저를 외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아내가 늘 해주던 일들을 하나씩 배우며 저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은 어떠세요? 작은 딸이 조심스레 건넨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담긴 걱정과 사랑을 봅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란다. 나는 아직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 사연은 73세의 제가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런 순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 당신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행복도 새로운 의미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혼자 사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삶을 지키는 법,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73세 이병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 자신감 있게 사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네요.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내일 아침 6시에 노후의 지혜가 되는 사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이고 이름은 이병철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되었고 자녀들은 모두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두려웠지만 지금은 이 고요한 독립이 제 삶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창가에 놓인 오래된 알람 시계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20년 전 아내가 선물해준 이 시계는 아직도 정확하게 저를 깨워줍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집을 나서면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딱 30분이 걸립니다. 복도식 아파트 4층, 제가 사는 곳입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맞은편 김할머니가 늘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찍 다녀오셨네요.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는 제가 직접 준비합니다.
전기밥솥에 미리 물에 불린 현미를 안치고 냉장고에서 저녁에 담가둔 콩나물을 꺼내 무친 다음 김치와 함께 상을 차립니다. 큰 아들이 아버님, 식사 준비하시기 힘드시죠?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다. 이게 다 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태극권 수업에 참석합니다.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새로 오시는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같은 반 어르신들과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합니다. 4,000원이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합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스마트폰 교실에 참석합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 보내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필요한 생필품도 직접 주문합니다.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병원 진료 예약도 해보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선생님이 천천히 알려주셔서 이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제 방에는 응급 호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야간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을 때 이 호출기 덕분에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큰 딸이 아버님,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과 안부 전화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작년 추석 갑자기 찾아온 심장 통증으로 119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고향에 내려와 있을 때였죠. 그때 얼마나 아이들을 놀라게 했는지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혼자 살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제 침실 전화기 옆에는 비상연락망이 붙어 있습니다. 큰 글씨로 적어둔 119 주치의 선생님 전화번호, 그리고 자녀들 연락처, 밤중에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형광색 스티커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목에 늘 걸고 계셔야 해요. 보건소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주신 응급호출기는 이제 제 목걸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난 겨울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을 때 이 작은 기계 덕분에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샤워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는 깔아드렸으니까 안심이에요. 작은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내 덕분에 이제 마음 놓고 씻을 수 있겠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이 내 나이를 실감나게 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그리고 가족들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침대 옆 서랍에는 작은 약통이 있습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들을 요일별로 나누어 담아두었죠. 큰 글씨로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적어둔 칸에 색깔별로 약을 구분해 넣어두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병철 씨, 오늘도 약 드셨어요?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만난 김 선생님과는 서로 약 먹는 것을 체크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네, 방금 점심 약 먹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확인해주는 작은 말들이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현관문 앞에는 동작감지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갈 때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 길을 밝혀줍니다. 처음에는 큰아들이 권했을 때 그 정도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이제는 이 작은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이거 설치하면 전화기에서 할아버지 집 안이 다 보여요. 손주가 알려준 CCTV 앱 덕분에
자녀들은 언제든 제 집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생활 침해 같아 꺼려졌지만 이제는 이것이 자녀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준다는 걸 알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님, 냉장고에 있는 음식 유통기한 좀 확인해 보세요. 매주 한 번씩 딸과 영상통화를 하며 냉장고를 점검합니다. 혼자 살다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모르고 먹게 될까 걱정이 된다나요. 이제는 식품을 살 때마다 매직으로 구입 날짜를 크게 적어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4층에 사는 저는 매일 아침 문 밖의 우유를 확인합니다. 맞은편 김 할머니와는 우유 확인하셨어요? 가 아침 인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우리만의 방법이죠. 아버님 지금 어디세요? 자녀들과는 위치 공유 앱을 켜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지난번 산책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을 때 이 앱 덕분에 금방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준비해두니 혼자 살아도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산다는 건 이렇게 조금씩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혼자 남겨진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제 삶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20일이면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은행에서 정성껏 써준 큰 글씨의 통장을 놓고 그달의 수입과 지출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58만 7천 원, 개인연금 48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 65만 원, 한 자리 한 자리 적어 내려가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꼼꼼히 적으실 필요 없으세요. 큰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할 때면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이게 다 너희들 걱정 안 시키려고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통장은 3개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 통장.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비상금 통장.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해 매달 조금씩 모읍니다. 세 번째는 제가 행복통장이라고 부르는 것. 손주들 용돈과 작은 기쁨을 위해 따로 모아둡니다. 할아버지, 이번에 학교 문방구에서 본 필통 사고 싶어요. 막내 손주의 수줍은 요청에 행복통장에서 조용히 꺼낸 10,000원짜리 한 장. 그 아이의 환한 웃음이 제게는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의료비는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동네 의원과 큰 병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꼼꼼히 찾아봅니다. 약국에서는 처방 전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어 중복 처방을 피하고 할인 정보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병철 씨, 이번에 복지관에서 하는 의료비 상담 들으셨어요? 김 선생님의 말씀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노인 의료비 감면 제도 덕분에 지난달에는 15만 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장보기도 이제는 나름의 요령이 생겼습니다. 동네 시장은 오후 4시가 되면 값싸게 장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대형마트는 매달 1일과 15일에 가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터득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꼼꼼하게 장 보시느라 고생하시네요. 작은 아들이 안쓰러운 듯 말할 때면 저는 오히려 당당합니다.
이게 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야.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얼마 전부터는 복지관에서 하는 노후 재무관리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배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거기서 만난 박 선생님과는 서로의 절약 비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겨울철 전기세를 아끼려고 전기장판 대신 양말을 두껍게 신어. 난 일주일에 한 번 반찬을 만들어서 냉동실에 나눠 담아두는데 그게 식비 절약에 참 도움이 돼요. 이렇게 서로의 지혜를 나누다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매달 통장 정리를 마치고 나면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우리가 함께 모은 돈, 이제는 내가 잘 지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면 사진 속 아내가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처음으로 혼자 맞이한 아침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약을 먹으라고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챙기던 그 목소리가 없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챙겨야 한다는 것을. 매일 아침 5시 20년 된 알람 시계가 울립니다. 아내가 선물해준 이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저를 깨워주네요.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침대 옆에는 전날 밤 미리 준비해둔 혈압약과 물통이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늘 손에 약을 쥐어주시곤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아버님, 식사는 잘 챙겨 드시나요? 큰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릴 때면 냉장고 문에 붙여둔 식단표를 떠올립니다. 보건소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만든 이 표는 제 건강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아침은 꼭 현미밥에 나물 반찬, 점심은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저녁은 가볍게 채식 위주로. 처음에는 혼자 먹는 밥이 무척 쓸쓸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저만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병철 씨, 오늘도 태극권 하러 가시나요? 아파트 경비실의 박씨 아저씨가 매일 아침 건네는 인사입니다. 3년 전 처음 태극권을 시작했을 때는 몸이 너무 뻣뻣해서 고개를 숙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벽 산책과 태극권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문 옆에는 작은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권할 때는 괜히 마음이 상했지만 지난 겨울 살짝 미끄러질 뻔한 일이 있고 나서는 이 손잡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제 샤워실 의자는 꼭 사용하세요. 며느리의 걱정, 어린 당부도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늙은이 취급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앉아서 천천히 씻다 보니 오히려 피로가 덜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침실 한쪽에는 작은 운동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달력 밴드, 가벼운 아령, 복지관 물리치료사 선생님께 배운 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작은 움직임들이 제 몸을 지켜주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허리는 안 아프세요? 손주의 순수한 걱정에 웃으며 대답합니다. 할아버지가 열심히 운동해서 이제 많이 좋아졌어. 이 대답을 할 때마다 작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는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양말도 함께 놓아두고 약도 하루치를 미리 분류해 둡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늘 그이가 해주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해 그 일을 합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는 게 많이 힘드시죠? 방문 간호사 선생님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내가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복도 끝 창가에 놓은 작은 화분들은 제 건강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조절하고 때로는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기도 합니다. 식물을 돌보는 일이 곧 나를 돌보는 일임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요새도 매일 일기 쓰세요? 작은 딸이 선물한 일기장에는 하루하루의 건강 상태를 기록합니다. 혈압, 약 복용 여부, 그날의 컨디션.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이제는 이 작은 기록이 제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곧 무력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세심하게 돌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햇살이 따뜻한 어느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옛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여행 사진, 아이들의 결혼식 모습, 손주들의 돌잔치, 사진 한 장 한 장이 제 가슴에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결코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따뜻한 기억들이 가득하니까요. 매일 아침 7시 저는 베란다의 작은 의자에 앉아 아침 햇살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내와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난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침묵 속에서도 아내의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아버님, 너무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큰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릴 때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매일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옆집 김 할머니와도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잖니. 복지관의 마음 나누기 모임은 제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말하기가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그곳이 제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밤이 가장 힘들어요.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박 선생님의 떨리는 고백에 우리 모두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손주들과의 영상통화는 제 일주일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화면 속 손주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제 마음도 함께 환해집니다. 비록 직접 안아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제 글쓰기 수업은 재미있으세요? 작은 아들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지관에서 시작한 인생 이야기 쓰기 수업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난날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글로 옮기다 보면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삶이란 게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란 걸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어쩌면 나 자신과 더 깊이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을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서너 명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근처 다방에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이병철 씨, 요새 손주들 영상통화는 자주 하세요? 네,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져요. 그 아이들 얼굴 보는 게 제 낙이죠. 이렇게 서로의 일상을 나누다 보면 마음속 그리움도 조금은 달래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가집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가꾸며 또는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이런 시간들이 쌓여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실 때 심심하시진 않으세요? 며느리의 걱정, 어린 물음에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나에겐 이제 나만의 세상이 있단다.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글도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풍족하구나.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된다는 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없이 소중한 동반자가 된다는 것을 이제는 제가 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가 되었을 때는 한 걸음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 삶의 주인으로 서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버님, 정말 혼자 계셔도 괜찮으세요? 자녀들이 물을 때면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매일 아침 5시 제가 저를 깨웁니다. 매일 저녁 9시 제가 저를 돌봅니다. 그 사이의 시간들은 제가 만들어가는 작은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나누는 웃음, 베란다의 작은 화분들이 전해주는 생명의 기쁨, 손주들과의 영상통화가 가져다주는 따스한 설렘,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이유입니다. 어르신,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르세요. 복지관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됩니다. 나를 지키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쌓여 이렇게 제 얼굴에 생기로 피어난 것이겠지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밤이 깊어 문득 아내가 그리울 때도 있고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에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도 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을 견디는 법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손주들의 밝은 목소리가 영상통화 너머로 들려올 때면 제 마음은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나를 지키는 일은 곧 우리 모두를 지키는 일임을,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곧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이제는 깊이 이해합니다. 요양원?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꿈꾸고 있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에서 제가 만들어가는 일상 속에서 저는 여전히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압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없이 소중한 동반자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